예,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 2부 뉴스를 쏟아내는 코너죠.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월간 박지원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회 상황이 워낙 어지럽고 지금 뭐 정치판도 뒤숭숭하고 특히 우리가 대외적으로도 국내 외적으로도 챙겨야 될 게 많을 때 이분의 말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오늘 월간을 좀 요일을 바꿔서 오늘 모셔봤어요. 대한신당 박지원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손학규 대표한테 인터뷰 요청을 넣어놓은 게 한참 전이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우연히도 두 분이 같은 날 출연을 하시는 게 돼가지고 밖에서 인사 나누셨어요? 네, 나눴어요. 나누셨어요? 지금 어떻게 보세요? 그 상황은? 글쎄요, 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손학규 대표도 안철수 전 대표가 안 될 걸 알 거예요. 안 올 걸 안다? 안 될 걸 안다고. 안 될 걸 안다가 뭐예요? 잘 되겠어요? 지금 이 구상이 잘 안 될 걸. 그러니까 손학규 아니 대표의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는 순수하게 안철수 대표가 돌아오면은 다 넘기겠다라고 네네. 하지만은 예. 안철수 대표가 손학규 대표의 순수성을 믿어주지도 안할 않고 거다. 또 일반적으로 소위 안철수계에서도 손학규 대표는 당 대표도 8월까지 10%안 오르면 내놓겠다 해가지고 안 내놓잖아요.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앞에 설명 다 글쎄요, 하셨어요. 뭐 상황이 그를 망쳐 어쩔 예. 수 없는 게 아니라 안 내놓은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한 약속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당신 못 믿는다.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로 바꿔놓고 예. 손학규 대표는 일단 떠난 후에 얘기를 하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제안입니다. 예. 손 대표는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나 없이 그 안철수 대표가 오게 되면 당내 호남계라든지 반발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내가 챙겨줘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나가는 사람이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음 사람이 더 잘해요 항상. 여기까지만 요 얘기는 여기까지 그럼 하는 것으로 하고 자 그나저나 국회 상황 지금 필리버스터가 여전히 권성동 의원인가요? 밖에? 네, 예, 그렇습니다. 여전히 지금, 권성동 예. 의원이죠. 예. 10시간 넘게 진행 중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우리 회기는 또 26일 날 시작되니까 다음 회기가. 예, 크리스마스 이브와 함께 25일 크리스마스 내내 필리버스터를 하겠죠. 네. 산타가 선물 줬으면 좋은데 안 줄 것 같아요. 누구한테? 한국당에게. 그 얘기는 필리버스터는 쭉 진행될 것이고 그렇죠. 26일에 자기들이 하겠다고 한 것을 예. 중단할 수도 없는 문제고 저도 어제 방송하면서 저는 그 어제 저녁 자정이 끝나면은 끝나는 걸로 알았어요. 그랬더니 회기 내내 필리버스터를 한다 하니까 회기는 26일부터 시작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자정까지 하는 거죠. 네, 예. 그러면 하느님이 참 좋은 산타 할아버지가 좋은 선물을 주면 좋은데 한국당한테 줄 게 없어요. 그렇게 없어. 아니 산타한테 안 물어보셨잖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여하튼 그 말씀은 필리버스터는 그때까지 진행되겠지만 그렇죠. 달라지는 건 하더라도 없고 선거법은 통과될 거다. 네, 저게 참 외로운 싸움이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제가 또 궁금한 해봐야 건, 예. 듣는 사람도 없고. 듣는 사람도 없고. 사실은 지난 2016년인가요? 필리버스터 했을 때는 상당히 관심도가 높았는데 그때는 이제 그 테러법이었죠. 테러 방지법. 예. 거기에 대한 필리버스터 때하고는 좀 분위기가 다르긴 해요. 그렇죠. 예. 근데 한국당이 이렇게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만 4+1 협의체에서 나온 그 단일안을 보면 이렇게까지 반발할 정도인가? 좀 갸우뚱하긴 해요. 한국당이 애초처럼 크게 손해보는 건 없는 것 같거든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석패율제는 어떻게 해서 한 당이 꽁도 먹고 알도 먹고 국물까지 다 먹으면 되느냐. 정치라고 하는 것은 독식이 없어요. 독식하면 제일 좋죠. 그렇지만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주고 받고
타협하고 협상해서 조정하는 건데 예. 한국당은 그 자체를 거부해 버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지만은 이 4+1은 정의당도 과감하게 양보를 해줬고 또 맨 먼저 이렇게 석패율제를 하지 말자.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 정도에서 하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 대한신당에서 얘기를 한 걸 결국 수용이 된 거죠. 그렇게 정치를 해나가야지 무조건 올로와 나띵으로 내놔라. 안 된다. 하니까 촉골된 거죠.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한국당이 크게 손해 보지 않는 안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필리버스터를 강행하는 건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의 발목을 잡아야 우리는 살 수 있다. 그렇게 되니까 지나치니까 황교안 대표가 보수 대통합을 부르짖었지만은 예. 결국 보수가 어제부로 4분이 됐어요. 예, 어제 또 친이계가 모여서 국민대통합연대, 국민통합연대 통합연대, 예, 만들었더군요. 국민통합연대. 예. 이게 앞으로 사단이 될지 중대 소대로 작아질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비박 친이가 뭉쳤습니다. 예. 그리고 유승민계의 새로운 진보 보수당, 새로운 보수당. 그리고 기왕에 있던 친박 신당의 우리 공화당, 예. 그리고 한국당. 예. 이게 보수가요. 4분 된 것은 아마 우리 총선을 앞둔 역사상 최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요. 그렇군요. 그러고 이게 보니까. 중요한 거예요. 네. 본래 진보는 잘 분열을 해요. 네. 또 통합도 잘해요. 그렇죠. 우리는 분열도 잘하고 통합도 잘하고 뭐든지 잘하는데 보수는 항상 뭉쳐서 가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번 사상 초유로 4분 됐다. 저는 여기에 의미를 두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군요. 그렇죠. 보수의 4분. 보수의 4분열. 예. 이건 그럼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총선까지 이렇게 갈 거라고 보세요? 통합될 거라고 보세요? 어느 정도? 저는 통합은요. 총선을 앞두고는 통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국회의원 출마자가 많거든요.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통합이 되는데 우선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급처가 생겨서 네. 총선은 분열로 대선은 통합 이런 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총선 후에 보수 대통합이나 혹은 진보 대통합은 이루어질 것이고 저희 대한신당만 하더라도 예. 총선은 민주당과 경쟁을 하더라도 정권 재창출, 즉 총선 때는 진보 세력의 재창출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보수도 그러한 것은 꿈꾸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 저는 처음부터 가장 큰 변수를 박근혜로 보았기 때문에 네. 박근혜 신당이 저는 20석 이상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리라고 봐요. 구성되면은 아니 박근혜 신당이라 하면 우리 공화당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화당이요. 거기가 20석이 나온다고요? 나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지지율이 그 정도가 안 돼요. 안 되죠. 예. 안 되지만은 황교안 대표가 어차피 소위 개혁 공천을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 물갈이 대상이 누구냐? 지금 현재로 보면은 친박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 또 거기는 지역 구도가 강하단 말이에요. 공천 못 받은 사람들이 글로 갈 그렇죠. 것이다. 그래서 그렇죠. 20석 원내교섭단체가 될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국회에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면은 친박들도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네, 예. 박근혜 누구도 못 건든다. 그런데 오히려 홍문종 지금 우리 공화당 대표입니다. 공동대표 같은 분은 예. 저에게 왜 우리를 20석밖에 안 된다고 하십니까? 우리는 50석이 목표입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런 얘기해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럴 힘이 있는 겁니다. 과거에 DJYS JP 이 3기은 젓가락을 꼽아도 특정 지역에서 이분을
당선시켜줘야 내가 대통령 된다 하면 됐어요. 예. 지금 현재 유일하게 예.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은 박근혜 대통령 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돼요. 되면은 총선 후에 보수 대통합을 이루면서 저는 박근혜가 대통령 후보를 거의 임명하는 그런 정치 상황도 올 수 있다. 그런 불행이 안 와야 되지만은 오는 거예요. 지금 다 보십시오만은 황교안 대표도 예. 박근혜 탄핵을 인정하지 않고 예. 친박신당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 공화당은 당연한 거고. 이번에 황교안 대표가 장애투쟁하지 말고 국회로 들어와라. 예, 예. 그 청와대 앞에 춥지 않냐. 들어왔어요. 그런데 로텐다워에 들어 창밖에 있단 말이에요. 예. 나중에 보세요. 태극기 부대. 몇천 명 국회로 불러가지고 그랬었죠. 국회를 마비시키잖아요. 예. 이건 서로 같이 하는 거예요. 조원진 대표하고 같이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수 대통합은 보수 연합연대는 자 보니까 친박 세력들이 황교안 세력들이 다시 도로 박근혜당 되면서 MB계나 비박은 공천 안 주겠다. 또 우리 보수당도 박근혜 탄핵을 인정하지 않는 당신들하고는 지금 현재 재고 있는 거죠. 그래서 4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와, 이게 좀 큰 판을 보수의 큰 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적어도 보수는 박근혜 총선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박근혜 총선까지는 되지 않을 거예요. 변수가 돼서 예, 예. 최소한 예. 20석 이상을 확보해서 예. 원내 교섭단체가 되지만은 보수 대통합 때는 예. 박근혜식 통합이 된다. 아. 대선 때. 총선은 4분에서 치를 것 같고 네. 지금 구도상 게다가 네. 지금 이제 통과되는 선거법 개정안을 볼 때도 뭐 4분 해서 4분에서 굳이 통합할 이유가 없는 없죠. 거고 보수도 네. 진보도 그렇듯이 보수도 알겠습니다. 아 근데 감옥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수 대통령 후보도 지명할 것이다. 이거는 좀 충격적이네요. 그렇죠. 그 존재 자체가 정치예요. 아, 알겠습니다. 예, 뭐 지금의 이제 세력을 키워가는 우리 공화당 또 그쪽 지지자분들, 그 태극기 드신 지지자분들이 세력 키워가는 걸 보면 이 말씀이 아주 틀린 말 같지 않다는 그리고 느낌도 지금 들어요. 한국당 내에서 예, 예. 친박 의원들의 당당한 모습을 보세요. 예, 황교안 대표를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예, 움직이더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야기가 좀 길어지네요.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전에 그 국정농단의 그 촛불 때 민심이 되살아나면서 역풍이 불진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선은 우리 진보 세력이 이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거의 확신하는 거예요. 역사를 시대 정신을 망각한 그분들은 지금 현재 친박 세력들 한국당은 박근혜 탄핵을 인정하지 않고 5.18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가장 큰 역사와 시대 정신을 망각하는 그 세력들에게 특정한 세력들은 표를 주겠지만은 많은 국민들이 거기를 어떻게 지지하느냐. 그래서 총선은 지역적으로 그렇게 당선될 수 있지만은 대통령 선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총선은 보수 쪽이 이깁니까 그러면? 다 합치면? 4분에서 치르는데 다 합치면? 그렇지는 않을 그건 거예요.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거 하나만. 선거법 개정안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되고 나면 최종 승자는 누구라고 보세요? 누가 된 거라고 보세요? 최종 승자는 국민이 결정할 문제지. 지금 현재 유불리를 계산 페이퍼로 가지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해요. 민주당 아닙니까? 민주당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거의 선거법의 이 모양을 보면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공수처법이라든지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나 예. 민주당 정당 지지도로 보아서
과반수 의석을 해야겠다. 음흠. 과반을 넘어야겠다 하는 것이 강력한 희망이고 기대치예요. 예. 그런데 이런 선거법에서는 이미 다당제가 출범되기 때문에 예. 민주당도 과반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뭐 제1당은 될 수 있죠. 그렇지만 과반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도 승자가 아니에요. 아. 구태여 승자를 따진다고 하면은 군소 정당들이 진출하기 좋고 또 3%의 지지도만 받아도 비례대표로 진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중당이나 예. 정의당, 뭐 정의당은 특별하게 더 수혜가 되고 민중당이나 예를 들면 녹색당 혹은 기독당 같은 경우에도 수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군소정당. 다당제가 되기 때문에 예. 이제 협치의 시대를 열 수 있다. 그러면 국민들이 바라보면서 저런 험한 국회를 보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가장 큰 수혜자는 국민이다. 국민이다. 최종 승자는 국민이다. 그렇죠. 예. 그 말씀. 박지원 의원, 월간 박지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야기 좀 돌려보죠. 검찰이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게 뭐 그 가족 관련 건은 아니고요, 여러분.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건입니다. 26일 오전에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는데 뭐 발부냐 기각이냐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저는 일단 우리 국민들이나 정치권들이 사법부의 결정은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6일 그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순종한다는 조건하에서 예. 제 개인적 의견을 얘기하자고 하면은 예.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범행이 적시돼야 됩니다. 아하. 그런데 당시 민정수석 유재수 금융위 국장 때는 그러한 밝혀진 액수가 물론 잘못이지만은 많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비서관과 민정수석은 협의해서 고위공직자들에게 가장 큰 형벌이 될 수 있는 사표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것으로 처리를 했다고 하면은 저는 영장이 기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검찰로서는 예. 왜 그러한 범행이 있었으면은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리고 사표를 받은 것이 직권남용이다라고 예. 하지만은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파악된 내용을 가지고 이 정도면은 중앙부처의 국장은 사표를 내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끝낼 수 있다 하는 일종의 정책적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특히 경험을 했는데요. 예.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IMF 때도 예. 정책적 판단의 잘못은 무죄가 되더라고요. 정무적 판단, 정무적, 정책적 정책 판단. 예. 이건 정무적 판단, 정책적 판단. 그러니까 재량권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보세요, 박 의원께서는. 그렇습니다. 직권남용까지 왜냐하면, 가긴 예. 어렵다. 예, 유재수를 뭐 아무 일 없이 그냥 뭐 이 정도 이해된다 하고 아무것도 처벌을 안 했다 하면 별 문제지만은 예. 공무원, 고위 공무원들 누구에게나 직장인에게 사표를 받는 것은 가장 큰 벌을 준 것 아닌가. 그렇긴 한데 사표를 스스로 내는 거하고 이게 해고시키는 게 또 다르고요. 다르죠. 또 알고 있는 것을 그냥 사표 내는 선에서 처리하는 것, 마무리 짓는 것과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건 또 차원이 그런데 달라요. 그런 차원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검찰에서 볼 때는 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지 그거 않았느냐. 알고 덮어준 거 아니냐, 그리고 감싸게 한 거 아니냐. 그런 당신 얘기. 선에서 예. 사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 그게 이제 라고 검찰 하는데 입장. 예. 당시에 유재수 국장의 범행은 예. 그렇게 물론 나쁘지만은 골프채를 받는다거나 항공권을 받는다는 해선 안 될 일이죠. 안 되죠. 예. 안 되지만은 그 정도는 사표 처리로 가능하다 하는 정책적 정무적 결정을 했지 않는가 그 저는 그렇게 봐요. 당시로서는 가능한 예. 일이었다라는. 예.
안 나올 거라고 예. 기각될 저는 거라고 그렇게 보시는군요. 보는데 예, 예. 사법부에서 이게 아니다. 예. 이러한 액수의 범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검찰이 보는 대로 그렇게 처리한 것은 잘못이다 하고 발부하면 따라야죠. 아, 법원이 또 그렇게 아, 하면 그럼요. 따르겠다는 전제를 깔고 네. 개인 의견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2분 남았는데 요거 하나는 짚고 가야겠습니다. 일단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좀 잊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워낙 상황들이 지금 복잡해서 내일이 성탄절. 북한이 말한 그 크리스마스 선물, 저는 그게 겁이 나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하려고 그러나. 정말로 ICBM 뭐 발사하는 거 아닌가. 그 악몽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혹시 발사가 되겠습니까? 저는 발사한다고 오래전부터 예측을 했습니다. 미국이 예. 북한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 아닙니다. 미국이 북한에 해준 게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있었다고 하면은 전쟁 났을 거다. 내가 해가지고 일종의 모라토리움, ICBM도 발사하지 않고 핵실험도 하지 않고 있다. 네. 그렇게 하면서 행동 대 행동으로 움직여줬어야 되는데 아무런 겨우 해준 게 한미 군사훈련의 유예나 축소나 연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를 통해서 경제 지원을 통해서 경제가 발전한다 하고 그들의 인민에게 얘기를 했지만은 제재는 강화되고 예. 진전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사실 김정은은 굉장히 수혜자죠. 시간을 벌어가지고 북한의 핵 기술이 그만큼 발전된 거예요. 이제 한번 쏘자. 쏴가지고 쏠 것 같으세요? 저는 쏘리라고 아니 봅니다. 쏘면은 판 깨지는 거잖아요. 이 대화의 판은 안 깨집니다. 안 깨집니까? 미국 국민들이 요동치겠죠. 예. 그래가지고 제일 싫어하는 게 ICBM인데. 예, 그래가지고 다시 대화의 길로 간다. 이 북한의 습성은 꼭 질러놓고 보는 거예요. 벼랑 끝까지 바람 끝까지 가서 가죠. 질러요. 질러요. 예. 아, 그렇군요. 저희 내일 이거 크리스마스 음악 특집 하려고 했는데 다시 이거 이 특집 방송을 접어야 되는 상황인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불행이 오지 않게 않기를, 하기 위해서 않기를. 또 김정은 위원장이 이 방송을 들을 거예요. 예, 예, 제발 예. 그래도 북한을 생각해주는 이 박지원의 말씀을 듣고 그래도 대화를 해야지 자꾸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지만 나는 차제에 미국도 그렇게 립서비스만 하지 마라. 북한은 행동으로 보이는데 미국은 말로 하잖아요. YS가 삼당 통합에서 내각제 개헌 약속 찢어버리고 대통령 됐잖아요. 이런 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쏠 것 같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 말이 틀리기를 바라면서 저도 틀려야 되고 쏘지 마세요. 쏘지 마세요. 듣고 계신다면은 그쪽에서 예. 아 듣습니다. 쏘지 마십시오. 아, 듣습니까? 들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아 제가 다 알아요. 그리고 그 모니터링해서 예. 어떻게 그렇게 섭섭한 말을 하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저한테 하더라고요. 언제요? 만났을 때요? 글쎄요. 그런 거 하면 또 국가보안법으로 저 잡혀가니까. 건너 들으시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신당 예.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